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한종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나라 내부감사 제도에 대한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가 한 30장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35분 정도여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감사 부서를 얘기하면 감사, 상근감사 아니면 감사위원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감사 부서라는 것은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어떤 보조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형해화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껍데기는 있고 뼈대는 있지만 내용은 없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과연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내부감사 부서와 엮이면 더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오른쪽에 이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신문 기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것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어떤 분식 회계는 2012년부터 14년에 이루어졌다고 하고 알려진 것은 2016년 1월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이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시작됐다. 왜냐하면 이때 감사실이라고 하는 내부 감사 부서가 폐지됐다는 것이죠. 상근 감사는 계속 계셨습니다. 하지만 감사실, 내부 감사 부서가 폐지되니까 상근 감사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부 감사 부서의 어떤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보시면 내부 감사 부서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부 감사 부서는 상근 감사나 아니면 감사위원회 보조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감사위원회를 보시면 아까 우리 김광윤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외라는 말은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에 아무래도 이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또한 파트타임입니다. 풀타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울 어떤 내부 감사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상금 감사는 사회이사하고는 반대로 내부에 있지만 그리고 풀타임이지만 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감독 업무를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내부 감사 부서의 또 다른 기능은 실무 수행 조직입니다.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상금 감사도 그렇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정책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감사 부서가 실무 수행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내부 감사인 협회의 설명을 보면 기업 지배 구조의 근간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첫째 경영진,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 세 번째는 외부 감사인, 네 번째는 내부 감사 부서 해서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 부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연구를 보면 이 내부 감사 부서가 어떤 재무 보고에 있어서 부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외부 감사인이 억제하는 효과와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내부 감사 부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감사 부서의 의무화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요. 미국을 보면 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뉴욕 증권 거래소는 내부 감사 부서가 설치되어야만 그곳에 상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일반 기업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금융업 민간회사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하이라이트한 걸 보시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감사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내부 감사 부서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과연 이 내부 감사 부서가 효과적이냐, 정말 어떤 재무보고의 품질을 향상시키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이 슬라이드의 맨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데이터 부족입니다. 이 내부 감사 부서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의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설문지를 주고 답을 해달라. 설문이란 것은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답하는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문을 돌리는 사람에게 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설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문제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내부감사 부서에 대해서 공시를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안에 보시면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는 사업보고서 안에 이것을 공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 어떤 그 설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이 내부감사부서의 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내부감사부서가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이 공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Exhibit 1에 밑에 보시면 공시하고 있는 것이 부서팀, 부서명 아니면 팀명, 그리고 이 내부감사 부서의 직원 수, 그리고 내부감사 부서에 속해 있는 분들의 직위나 근속 연수, 그리고 주요 활동을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회사들이 내부 감사나, 그러니까 상근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직원은 몇 명이냐, 뭐 이런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내부 감사 부서라는 것이 효과적이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황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오른쪽에 제가 써놨군요. 이 현황은 여러분 그 코스피 상장 비금융사만을 의미합니다. 금융사는 뭐 이 내부감사 부서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비금융사는 내부감사 부서가 설치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금융사만 받고 코스피와 코스닥 두 상장 회사가 있지만 저희는 코스피만 봤다는 것이고요. 2018년부터 공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18년, 19년, 20년까지 현재 자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다 손으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18년과 19년도의 자료입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18년은 그 코스피 비금융업 상장사 중에 약 73.6%만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80.3%, 그래서 2년 평균을 내면 76.9%, 약 77%의 기업들이 내부감사 부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현황을 본 것은 인력 보유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공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내봤는데요. 우리나라 그 내부감사 부서의 직원은 평균 5명, 직원 근속연수는 8.9년, 부서장의 근속연수는 11.2년, 그리고 부서장이 임원인 기업의 퍼센티지는 16.5%입니다. 이게 적정한 수준이냐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미국의 통계입니다. 미국의 내부감사인 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미국은 직원 수가 14명,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내부감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는 직원과 부서장 여기서 뭐 어느 쪽에 하나가 더 많고 덜 많고 하기도 한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부서장이 임원인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16.5%의 기업의 내부감사 부서의 부서장이 임원인데 미국은 85%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또 한 가지 현황을 더 봤습니다. 그 현황은 뭐냐 하면 이 내부감사 부서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내부감사 부서라고 할까? 제가 조금만 거꾸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맨 왼쪽에 부서, 팀명을 보시면은 두 개의 팀이 있습니다. 감사팀과 재경팀. 근데 저는 내부감사 부서라고 하면 사실 감사팀이 내부감사 부서일 것입니다. 재경팀은 정말 그냥 지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로 머터리얼을 만들어내는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생산 부서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업은 그나마 감사팀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그냥 재경팀 아니면 회계팀이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본 것이 감사부서라고 하는 독립된 아니면 전담 부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몇 프로나 될까? 그 외의 기업은 몇 프로나 될까를 갖다 한번 찾아봤고요. 보시면은 감사부서 1이라는 것은 감사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서를 얘기하고 감사부서 2라는 것은 감사란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감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팀들을 얘기하고요. 감사부서 3은 사실 감사부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영진단실, 전략기획실 그래서 전략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하는 컨설팅하는 부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회계, 재무, 법무준법, 기타 이런 것까지도 이 내부감사 부서라고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파란색만 가지고 빨간색과 비교해 보시면 퍼센티지가 53%, 47%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정말 감사부서만 발라서 보자 하신다 그러면 왼쪽에 두 개인 것 같습니다. 23%와 4%. 그러니까 27% 정도의 기업이 진정한 감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현황이고요. 이제 이 내부 감사 부서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수들이 분석을 할 때 이런 회기식을 가지고 하는데요. 아마 이 회기식이 그렇게 익숙치 않으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IAF라고 해서 제가 네모를 친 것이 있는데 이게 내부 감사 부서 관련된 어떠한 변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감사 부서를 설치했느냐, 설치하지 않았느냐. 이게 IAF입니다. 왼쪽에 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갭은 이 슬라이드 중간에 보시면은 결산 당기 순이익과 확정 당기 순이익의 차이이다. 이렇게 저희가 썼는데요. 결산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만들어낸 결산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는 이익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외부 감사를 받기 전에 내부에서 만들어낸 이익이고요. 오른쪽에 확정 당기 수익이라는 것은 외부 감사를 받은 후에 확정된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빼보시면은 차이가 날 텐데 그 차이는 외부 감사인이 수정한 정도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내부 감사 부서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부 감사 부서의 어떤 기능이 약해서 재무제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외부 감사인이 많이 수정을 할 테니까 이 갭이라고 하는 변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하지만 내부 감사 부서가 굉장히 탄탄해서 재무제표를 만듦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그러면 외부 감사인이 수정을 덜하게 될 테니까 갭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측은 이런 것입니다. 내부 감사 부서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면 이 갭은 작을 것이다. 거꾸로 내부 감사 부서가 없다고 그러면 갭은 클 거다. 왜냐하면 내부 감사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가 퀄리티가 높겠죠.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이 수정을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변수 말고도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의 변수를 저희가 더 봤습니다.
너무나 뭐 당연하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부서 인력수. 그러니까 내부감사 부서의 인력이 많으면 당연히 이 그 내부에서 만들어낸 재무제표의 품질이 올라가고 그러면 갭이라고 하는 수정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그 내부감사 직원들의 어떤 그 직무 연수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느냐. 그러면 뭐 그것을 보시면 당연히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전문성이 많아질 테니까 그 전문성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문성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내부감사 부서가 잘 일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갭이라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부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이 임원이라고 하면 독립성이 올라가고 내부감사부서의 힘이 세질 테니까 그러면 내부 재무제표,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의 품질이 올라가고 외부 감사인이 수정하는 정도는 줄겠죠. 마지막으로 내부 감사가 전담. 그래서 회계나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테니까 또한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의 품질은 좋아질 것이고 갭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18년, 19년 코스피에 대한 상장사 약 1,400개 정도를 갖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한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1번에 있는 것처럼 내부 감사 부서가 설치가 돼 있으면 이 갭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내부 감사 부서의 설치가 이 기업의 내부에서 만들어낸 재무제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하는 긍정적인 효과인 것이고요. 그 내부 감사 부서가 감사 기능을 하는 전담 조직인 경우에는 또한 이러한 갭이라는 것이 줄어서 외부 감사인의 수정하는 정도가 줄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이 내부 감사 부서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부서 인력 수는 이 내부 감사 부서의 어떤 순기능 아니면 긍정적 효과에 영향이 없었고요. 반대로 부서 평균 경력 연수라든지 부서장 평균 경력 연수는 저희가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문성으로 갖다가 보면 내부감사 부서가 굉장히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감사 부서의 직원의 평균 경력 연수라든지 부서장의 평균 경력 연수가 높아져서 전문성이 올라가면 내부에서 만들어진 재무제표의 품질이 올라가고 외부 감사인이 수정할 것이 줄어드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 부서는 설치가 된다고 하면 내부감사 부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내부감사 부서가 내부감사 부서를 전담한다고 하면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세 번째로 부서원 및 부서장의 평균 경력 연수가 늘어나면 길면 길수록 더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3번 가지고 제가 잠깐만 좀 더 설명드리면 부서원과 부서장의 평균 경력 연수는 이게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이 앞에서 보면 부서 인력 수는 전문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숫자이죠. 그래서 이 3번을 가지고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내부 감사 부서의 단순한 인력의 수, 몇 명이냐 이것보다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평균 경력 연수가 훨씬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를 본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분석인데요. 저희가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내부 감사 부서라는 것은 가장 큰 기능은 감사위원회와 어떤 좋은 상호작용을 할 때일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그냥 모든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 반 정도의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들은 감사위원회를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반 정도의 코스피 상장사들은 상근감사를 가지고 있고 감사위원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내부감사부서와 상근감사가 있는 내부감사부서가 어떻게 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좀 다를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 아니면 감사 모범 기준이라는 것을 봤더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보시면은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부터 보시면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하고 뒤에 보시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감사, 상근감사의 모범 기준을 보시면 상근감사를 둔 회사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모범 기준은 최소한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외이사니까 외부에 있어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없고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이들을 돕는 내부감사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을 때 내부감사부서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드는지 아니면 상근감사가 있을 때 내부감사부서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드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가 되게 복잡한데요. 그냥 맨 오른쪽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 걸 보시면 저희가 샘플을 둘로 나눠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과 상근감사가 있는 기업으로 나눴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은 약 86%의 기업에 이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상근감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약 69%의 기업에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본 것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직원 수, 직원 근속 연수 등등이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가 차이가 나느냐를 갖다 한번 봤고요. 보시면 직원 수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곳의 내부감사부서에는 직원 수가 6.1명인데 상근감사가 있는 기업의 그 내부감사부서에는 3.9명의 직원 수가 평균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이 내부감사의 직원이 더 많았습니다. 직원의 근속 연수는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에 내부감사부서의 직원 근속 연수가 조금 더 많았고 하지만 부서장의 근속 연수는 둘 사이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이 임원이냐 하는 것을 보시면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약 20.4%의 기업이 부서장이 임원이었었고요. 상근감사인 경우에는 13.8%에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것들이 현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과연 이 내부 감사 부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을 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상근감사가 있을 때 더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표는 아까 보여드렸던 표하고 동일한데 이 가로축에 써 있는 그 어떤 분류만 다릅니다. 보시면 감사위, 상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만 분석했다 이런 뜻이고 상근이란 건 상근 감사가 있는 기업만 따로 별도로 분석했다. 그러니까 아까의 샘플을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에 이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여부라든지 전담 조직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을 봤고요.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느냐를 보시면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여부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외부감사가 수정하는 정도가 적어졌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의 품질이 올라갔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전담 조직 여부를 보셔도 아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부감사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전담 조직의 여부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반대로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감사 부서가 전담 조직인 경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까의 결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부서의 인력수는 유의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전문성, 부서의 평균 경력 연수라든지 부서장의 평균 경력 연수 같은 것들은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나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나 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고요. 부서장의 임원 여부는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표 여기 있는 정리와 같은데요. 내부감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근감사 기업에서만 결산이익의 수정 크기를 감소시키고요. 내부감사 업무 전담 여부도 상근감사 기업에서만 결산이익의 수정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부서원이 부서장의 평균 경력 연수는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 기업 모두에서 다 결산이익의 수정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저희의 원래 예측과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 1번과 2번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모범 기준은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내부감사 부서가 더 필요할 것이다. 다르게 말해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내부감사 부서가 결산이익의 수정 크기를 더 많이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상근감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내부감사 부서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저희의 일반적인 모범 기준이나 저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기업의 결산이익의 품질은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이미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외부 감사인이 어떤 결산이익의 품질을 더 높이기가 어려웠다. 다르게 얘기하면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은 사이즈가 더 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조 이상의 기업들은 감사위원회가 설치 의무화돼 있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이즈도 컸고요. 감사위원회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지배구조가 좋은 우량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산이익의 품질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반대로 상근감사인 경우에는 기업의 사이즈가 작고 아니면 감사위원회가 있던 경우보다 더 덜 우량인 그런 기업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어떤 상근이냐 감사위원회냐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분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 표본에 대해서 이 수정한 정도, 결산이익을 수정한 정도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 경우에는 결산이익을 수정한 정도가 0.0028입니다. 상근감사인 경우에는 결산이익을 수정한 정도가 0.0062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작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표준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결산이익의 수정한 크기를 총 기업의 자산액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자산의 0.0028만큼 당기순이익을 외부 감사인이 수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두 개를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근감사인 경우에 이 결산이익의 수정의 크기가 더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는데 이거는 이 앞에 표하고 동일한 표입니다. 근데 이 앞에 표에서는 전체 표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표본을 둘로 나눴습니다. 내부감사 부서가 설치된 경우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감사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빨간 박스에 있는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를 갖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감사위원회 경우에는 내부감사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수정한 정도가 0.0048. 근데 상근감사인 경우에는 내부감사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이익을 수정한 정도가 0.0092. 거의 2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회가 있는 기업은 굉장히 이미 이 재무제표의 품질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내부감사 부서가 없는 경우에 결산이익의 수정 크기를 봤더니
000048. 근데 상근감사가 있는데 내부감사 부서까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결산이익의 수정의 크기를 봤더니 0.0050.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는 내부감사 부서까지 있어야 수정의 정도가 0.005 정도가 되는데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부서가 없더라도 이미 결산이익의 수정 크기는 0.0048, 0.005에 가까운. 그래서 이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기업이 훨씬 우량 기업이었나 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한 가지 더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것들입니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균 경력 연수와 감사부서 부서장의 평균 경력 연수가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것들은 전문성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내부감사부서는 긍정적이다. 더 좋은 효과를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내부감사부서는 항상 감사위원회와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전문적이라고 하면 어떨까? 보시면 왼쪽에 회계 재무가 2명 이상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감사위원회에 회계나 재무 전문가가 2명 이상일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감사위원회에 회계 재무 전문가가 2명 미만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사위원회가 전문적일수록 감사부서,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은 영향을 안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위원회가 덜 전문적일수록 내부감사부서가 전문적이라고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의 예측과 똑같이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감사위원회에 회계나 재무 전문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내부감사의 부서의 전문성이 향상을, 재무제표의 품질의 향상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고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전문적이라고 하면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것을 갖다가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분석한 결과로 첫 번째는 비금융사에서도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의무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 내부감사부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여기다가 저희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자발적 설치로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재무제표의 품질이 올라갈 테니까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를 비교해보면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가 내부감사부서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봐서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에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아니면 사이즈가 큰 회사, 작은 회사, 우량 기업, 비우량 기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그렇다고 그러면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 아니면 사이즈가 작은 기업에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내부감사 업무가 있어야만 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뭐 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부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을 보시면 어떤 사람의 인원수보다는 이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얼마나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이 기업들은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마 임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지만 한 5분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시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부서의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팀의 명칭입니다. 보시면
이 기업은 국내 법무팀, 내부회계 감사 파트.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도 경영실, 경영진단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부서들이, 이 팀들이 정말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인지 아닌지가 이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주요 활동 내역을 봤습니다. 근데 주요 활동 내역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 슬라이드로 잠깐 가시면요. 그 국내 법무팀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런대로 메이크 센스한데 밑에 내부 회계 감사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냥 감사위원회 요청사항 팔로우업만 한다.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어떤 긍정적인 활동은 없고 감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것만 팔로우업한다. 이게 과연 이 내부 회계 감사 파트가 하는 일인지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제언하고 싶은 것은 감사 이 팀명도 저희가 좀 저희가 말하는 내부 감사 부서 아니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를 좀 분명하게 해서 회계부서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기업만 공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른쪽에 주요 활동 내역도 예를 들어서 모범 기준 같은 것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활동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갖다가 주요 활동 내역에 쓴다고 하면 정말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부 감사 부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활동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직위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내부감사 부서의 어떤 가장 높은 분이 헤드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특히 임원이면은 좋겠다. 왜냐하면 모범 기준에서 임원인 경우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임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찾기 위해서 이 직위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장, 실장, 리더 이렇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임원의 직급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자기 자신들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책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이분들이 임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직책 말고도 직위나 아니면 보편화된 직함, 예를 들어서 상무냐, 전무냐 이런 것도 병기를 한다고 그러면 더 어떤 이 내부감사 부서의 어떤 위상도 올라가게 되고 저희가 그 기업이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근속 연수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40년, 38년, 23년.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걱정을 한 것은 4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 내부감사 부서를 공시하라고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감사에서 일한 어떤 근속 연수를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부서에서만 일한 연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직장에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것을 다 더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 근속 연수를 보고도 정말 이분이 감사 부서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내부 감사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감사부서의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과 평가권. 이런 것들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 그리고 감사 활동. 이것도 분명하게 공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사회 보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내부감사인 협회의 어떤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는 내부감사 부서장이 감사위원회 아니면 내부감사 상근감사에게 보고하는지 경영진에 보고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어떤 자료, 지금은 근속 연수만 있죠. 근데 이게 독립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정말 부서명으로만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A나 CIA 자격증 보유 비율이나 교육 시간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그 감사위원회도 잠깐 들여다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 김광윤 그 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회계나 재무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몇몇 기업에서 공시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 가지 예인데요. 이 회사는 A라고 하는 사회이사가 회계나 재무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력을 보다 보니까 여기 어떤 회계나 재무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그 학교에 한번 들어가서 이분의 전공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영 전략 및 국제 경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회계나 재무 전문가가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찾았던 기업은 한 15개의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좀 특수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 2명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A하고 B라는 사람을 회계나 재무 전문가라고 하고 있었는데 2019년을 봤더니 이 중에 B라고 하는 사람은 회계나 재무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다시 보고를 하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어떤 공시에 대해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들을 다 정리한 것으로서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